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려고 탈북했다. 강제 송환, 정권 바뀌고 책임져를 각오해라.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며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작성했지만 5.15 문재인 좌파 정권은 북한 주민 2명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북한으로 추방시켰습니다. 이들은 판문점 도착 전까지 북송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이 생존해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판문점 JSA 귀순병사 오청성 씨는 TV조선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이 판문점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소식에 북한으로 넘어가면 총살되는 건 사실이다라며 강제 소환당한 북한 주민 2명도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털썩 주저앉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선상에서 살인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오청성 씨는 배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그건 누구도 정확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라며 자신도 귀순 당시 살인하고 왔다는 기사가 났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더욱 귀순 자필 의향서까지 작성했는데 굳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했는지라는 의구심도 나타냈습니다. 북한 주민 귀순 의사와 관련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도가 중요했다. 북한 주민의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며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현철 장관의 발언이 아직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려고 탈북했다는 건가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번 북한 주민 강제 송환은 전인공노할 인권유린 만행이기에 반드시 국정조사 및 특검으로 진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7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여러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방 결정을 내린 과정과 근거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이번 추방 결정은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이번 사건이 워낙 이례적이고 정치적인 부담이 큰 탓에 통일부와 국정원은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북선원 2명을 납포 탓에 만에 신속하게 추방한 것은 금량한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관계 부처 회의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안보실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승줄로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들의 북송 사실을 몰랐던 한 선원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탈북단체 관계자는 정부 주장대로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었다면 당사자들에게 북송 사실을 왜 감춘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남측 표류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경찰 특공대가 호송을 맡았습니다. 북송에 반발해 저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 역시 강제 북송의 근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당연히 한국에 있는데 부당하게 북한에 넘겼다는 지적도 큽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탈북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일단 이들을 소용해 우리 법에 따라 수사,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흉악범은 난민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난민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지위라 북한 선원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선원이 저질렀다는 해상 살해 사건 자체에 대한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라키 가즈히로 일본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 대표는 해당 목사는 구조상 갑판 밑에 통로가 없어 옆방으로 가려면 갑판 위로 올라가야 한다며 집단살인 자체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납북어부 출신 탈북민 최우길 씨는 17톤급 작은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는데 다른 선원들이 몰랐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 강제 소환 관련 해당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부가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야권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느냐는 결론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 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승줄, 안대 보도 관련 진실을 알아야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논의해 볼 것이라며 조속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진실을 밝힐 것이며 상임위로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검토해 볼 것이다. 자유와 인권, 보편적 인간의 존엄이 달린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북송하면 총살당한다. 국민을 사형시키려고 보내는 것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할 짓인가라고 규탄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대북 인권단체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며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약칭 정의통일법률 모임은 11일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통일법률 모임은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이 귀순한 사실을 전 국민에게 숨기고 북한 이탈주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뒤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을 주도한 탈북민 지원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탈북자는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1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정부는 고문방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 제3조에 의해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을 때 조국이는 자신의 트위터에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에서 탄핵된 지 1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국이는 피의자 박근혜라고 적으며 검찰을 향해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불과 2년 7개월이 흐른 지난 11일 조국이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 정경심 씨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법무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28일 만이었습니다. 조국이는 아내의 기소 소식에 침통하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국이는 페이스북에서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에서는 조국이 글에 대해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뜻하는 신조어, 조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조국은 자신이 했던 말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올 줄 몰랐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을 비난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비난받을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아내와 동생, 오촌 조카 등이 구속되고 처남과 딸도 공범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을 보면 검찰이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잘못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이가 그동안 딸과 아들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아내 정경심 씨가 총장 직인과 상장을 짜깁기 해서 만든 위조 표창장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11일 정 씨를 재판에 넘기며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씨는 딸 조모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인 2013년 6월쯤 앞서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았던 상장을 스캔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 직인만 오려낸 뒤 총장님 직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정경심 씨는 문서 편집기에서 동양대 상장 양식을 만들어 상장명을 최우수 봉사상으로 정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등 딸 조씨 정보를 봉사기간의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를 임의로 적어 넣었습니다. 발급번호는 아들의 상장을 참조해 어학교육원 제2012-2-2-01이라고 적었고 내용에는 위 사람은 동양대 인문학 명제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이라고 넣었습니다. 이어 미리 만들어두었던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 넣은 뒤 미리 준비해둔 동양대 상장 용지에 컬러 인쇄를 했습니다. 딸 조 씨는 이 표창장을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했고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면접에서 탈락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은 실패했습니다. 이듬해 6월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도 이 표창장을 제출했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구속 기소한 날 조국의 딸 조모 씨에게 일명 유급 장학금을 지급해 특혜 의혹을 받았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전날 노 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을 상대로 조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당시 장학금 지급 경위 등 의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